안녕하세요. 3월 6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OS랩입니다. 자율주행 대장주죠. 그리고 이 종목은 자율주행 대장주이자 제가 원초부터 말씀드렸던 25년도 가장 주목해야 될 4개 섹터가 있죠. 자율주행, 로봇, 대선, 우크라이나 재건축 이렇게 네 군데의 섹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대장들이 있을 텐데요. 로봇에서는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고 SOSL 같은 경우는 방송상에서는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 종목은 뭐 애초에 시작부터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거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불타기 구간이죠. 뭐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SOS랩은요. SL 라이다 센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율주행의 핵심이죠. 제일 핵심 중에 핵심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더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산업용 및 스마트 시티 라이더 쪽, 또 로보틱스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굉장히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 뭐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서 SOS랩에 대해서는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분석을 한 자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L 라이다 센서의 특징이죠.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기계식 부품이 없고요. 고해상도,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과 높은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급성장할 예정이죠. 또 테슬라, 현대차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2024년 레벨 3 자율주행 상용 레벨 24년 죄송합니다. 이후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또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 하나의 축이죠. 산업용 및 스마트 시티 라이더입니다. 고정형 라이더 센서 기술이고요. 스마트 공장 물류 시스템에 적용하고요. 교통 모니터링이라든가 보행자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넓은 범위 감지를 할 수 있고 악천 후에도 성능이 우수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관심 포인트로는 이제 정부 지자체 스마트 시티가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서도 그렇고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포인트가 되고요. 또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쪽에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협력 가능성이 있고요. AI 딥러닝 기반 보안 시스템 융합입니다. 또 중요한 물류 로봇 자동화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죠. 시장 성장성과 투자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라이더 시장이죠. 2023년 약 3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00억 달러 이상으로 아주 폭증할 걸로 생각하고 있죠.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이고요. 테슬라, 현대차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업용 및 스마트 시티예요. 이쪽은 물류, 로봇, 보안 분야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시티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산업의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향후 성장 가능성에서 보시면 자율주행 상용화예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미국 경기가 이제 뭐 약간 침체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트럼프의 그 리스크로 인해서. 근데 실제로 트럼프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밑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 기준으로 20배 올라왔으니까 눌릴 시간이 된 거고 그런 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연히 꺾인 모습이 보이죠. 근데 어쨌든 이 꺾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그 하락세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시 반만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테슬라 측에서 어쨌든 급해졌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조금 더 앞당겨서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침체를 자율주행으로 뒤엎으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성공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섹터가 하나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 상용화 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SOS랩 같은 라이더 업체죠. 대기업과 협력 가능성 당연히 있겠고요. 원가 절감 기술로 인해서 어쨌든지 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SOS랩이 가지고 있게 된 거고요. 또 시장은 확대될 겁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산업자동화 등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이다 기술을 가진 SOS랩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인데요. 기술 발전 속도 저하라든가 법규 적용, 또 경쟁 기술, 글로벌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로봇 분야 적용 사례 전망인데요.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어요. SOS랩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의 생산으로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당 2개 센서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양산할 생각인데 연 2,000에서 4,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또 반도체 웨이폼 성로 보시죠. 그래서 시메스에서 납품하고 있고요. 2D 라이다 GL이고요. 스마트 공장 또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율주차로 보시죠. 이 부분이 아마 자율주행차가 선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아주 큰 매출의 상승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하반기 본격 공급 예정이고요.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 전반적인 모든 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용도가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타 응용 분야는 물류 자동화, 산업용 로봇, 농업 이모, 환경 모니터링 등 뭐 무궁무진합니다. 로보틱스 부문 매출 추이인데요. 성장 동력 및 시장 확대 전략이고요. 2021년에 7억 원에서 2022년 19억 원, 171% 증가했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미미합니다만 2024년에는 71억으로 금액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요. 2027년까지 1,400억대로 아주 의미 있는 매출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인프라 오토모티브에 진출할 생각이고요. 또 양산 단계 진입으로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면요. 이제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여기다 로봇이 들어가겠죠. 또 확장은 로보틱스,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이 될 수 있겠고요. 원가 절감 및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2024년, 2025년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차가 선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025년 후반기보다는 좀 일찍 공개될 것 같죠. 그럼 상반기 만약에 6월 이전에 공개된다 그러면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만약 그 이후에 공급된다 그러면 눌림 과정에서의 매집 과정 이후에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공개 시기가 늦춰지지 않고 정상적인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눌림 구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구간입니다. 대기업 협력은 당연한 거고요. 기사 순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SOS랩이 이제 미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및 테슬라 FSD 확대에 호재를 이룬다. 이런 내용 기사와 함께 SOS랩이 각광을 받고 오르기 시작했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언급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배팅을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한 자율주행 관련한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차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SOS랩의 라이다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SOS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 위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술 발전 저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R&D 센터를 확장했죠. 54억 원이나 투자해서 R&D 센터를 확장을 이미 했습니다. SOS랩이 CES 2025에 또 참가했고요. 그래서 차세대 라이다 기술을 선보였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플랫폼 협업 기반 라이다를 선보였었고요. 엔비디아 제슨 나노보드 기반의 차세대 라이다 활용 주차 안내 시스템이 2025 CES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떼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SOS랩이 세계 최초 라이다 단일 센서로 미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한 뷰런과 협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K 라이다 기술 및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SOS랩이 비상장이었으면 시총이 더 높았을 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사였다면 현재 시가총액보다 2천억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아직 제대로 다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시장이 충분하게
가치를 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쉽게 말하면 침체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 그러면 SS랩의 그 상승 탄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S랩은 또 S트래픽과 독점공급 MOU를 체결했고요. 또 동훈아나텍과 라이다 해박 기술을 체결했습니다. SOS랩은 라이다 센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훈아나텍은 주문형 반도체 ASIC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훈아나텍과 라이다 협력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8조 가량의 항만 자동화 장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라이다 선도기업 SS랩은 동훈아나텍으로부터 항만 크레용 라이다를 발주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의 매출이 또 2025년에 또 반영이 되겠죠. 로봇창 라이다 수주 확대로 흑자 전환 전망이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로보틱스 핵심 밸류 체인 종목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차의 눈으로만 우리가 SOS랩의 라이다 기술을 봤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주된 핵심 테마죠. 로봇 테마인데 그 로봇의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테마의 가장 대장주에 가까운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쪽을 이끌 수 있는 그 대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S랩은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되어 있어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연구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계획 중인데요. 거기에 SS랩과 HL 만도가 주목받을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OS랩은 2025년 로봇 매출이 시작되는 걸로 삼성증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현대차양 이동형 로봇 매출 시작 및 흑자 전환이 기대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SOS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OS랩이 주가가 펌핑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쨌든 수익이 흑자가 도난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의 그 성장이 고성장이잖아요. 뭐 영평균 20%가 넘는 고성장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를 받는 구간이 최대한 빨리 흑자 전환되는 수익이 흑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흑자 전환은 기대가 됨과 동시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겁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또 휴머노이드 등 AI 로봇의 상용화로 신규 수준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매출과 더불어 상반기 공항관제센터 매출 등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최대 200% 증가한 150억을 달성하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는 그 산업 경기에 따라서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회사와 라이다 공급을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재료들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릴 때마다 잘 가지고 계시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펌핑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순간중간으로 터지면서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구간이죠. 12,000원부터 요 구간인데 이미 12,000원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12,060원이네요. 12,060원부터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060원부터 해가지고 요거 1,800원, 9,400원. 일단 이렇게 세 군데 매수 포인트를 일단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SOS랩 같은 경우는 여기 21,000원이죠. 그 신규 상장 이후의 고가, 이 고가는 돌파가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시기야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요 구간, 지금 현재 구간이죠. 요 구간들이 어쨌든 장기 이평까지 눌림이죠. 눌림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요 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로봇 섹터는 뭡니까?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의 섹터 대장은 누굽니까? SOS랩입니다. 그럼 이런 대장주들은 기회가 들어오면 마음 뭐 이렇게 막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요 구간에 우리가 지금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못하는 이유는 대장주는 매수 타임을 처음에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섹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야 대장이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엔 가격이 너무 높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주 2등주, 3등주 이런 걸로 인해서 펌핑이나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수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중에 제가 계속 그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대형주와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대형주의 전환 또는 그 2등주와 대형주를 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상승을 할 때 어떻게 전략을 취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SOS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고 첫 번째 우리가 불타기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오면서 아예 기회를 안 줬습니다. 기회를 안 줬어요. 요건 기회라고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요거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SOS랩이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으로 수순으로 보고 있는데 돌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조건에서 눌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눌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눌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갈 것인지, 그죠? 이렇게 갈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쌍바닥을 주는 형태로 갈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대장류의 주식들은 이렇게 눌림이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요 구간이 이제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힘을 보시면 여기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강하게 만들어 내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펌핑 될 때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100% 이렇게 끌고 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거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이후에 수익이 나오면 뭐다? 수익이 강하게 난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들고 가시는 방향 항상 그걸 지켜보시면 본인이 저희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또 수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몰빵으로 가져가다 보면 올라가도 또 흔들고 나면 또 여기서 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마시고 매수도 중요합니다. 매수 포인트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딱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제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가.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간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물론 제가 봤을 때 시나리오는 당연히 여기 어디에 정차가 되고 나면 저는 이거 바지 뚫는 거라 봅니다. 이 종목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할 수 않는 겁니다. 시세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가면 뭐 당연히 뭐 한 방에 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시장 그렇게 하시면 오래 못 하시니까 어쨌든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아주 기분 좋게 분할로 잘 매수하시고 수익을 만끽하는 시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